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의 차이에서 우리가 용해성 확인했었어요. 녹는지 안 녹는지 용해성으로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끓는 점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로 구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체 반응으로 구분해 볼 거예요. 오늘은 물질의 극성을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요한 건 물, 사이클로헥세인, 염화구리, 아이오딘, 작은 유리병, 이건 뚜껑이 있는 유리병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숟가락, 일회용 스포이드, 마스크, 실험복, 보안경, 실험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사용할 물질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물 제가 여기 떠왔고, 그 다음에 이게 사이클로헥세인입니다. 이게 사이클로헥세인. 이 물질은 굉장히 연소가 잘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써있죠? 삼켜도 안 돼, 먹어도 안 돼, 다 위험한 물질이니까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자, 짠! 보이시나요? 고체예요. 고체고, 그 다음에 색깔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 염화구리는 너무나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보이시나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제일 먼저 사이클로헥세인 5ml를 넣어볼게요. 여기 다른 비커에다가 이게 정량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2.5ml 5ml 이렇게 넣고, 투명한 액체예요. 그 다음에 물도 넣어볼게요. 얘가 5ml가 좀 작으니까 10ml를 넣어보죠. 그 다음에 물을 똑같이 또 10ml 넣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밑에 층이 생기는 거 보이나요?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물을 더 적게 넣었잖아요? 물이 밑에 깔리는 거 보여요? 물을 조금 적게 넣고, 제가 사이클로헥세인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사이클로헥세인이 더 많은 거니까 뭐가 사이클로헥세인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층이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물은 극성 분자고 사이클로헥세인은 무극성 분자예요. 진짜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 같죠? 그럼 이걸 내가 흔들어 볼게요. 흔들고 섞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전히 층이 분리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여기 보시면 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이 위에 떠있다는 얘기는 물의 밀도보다
더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사이클로헥세인의 비중이 0.78, 물의 비중이 1, 4도씨 1기압 기준으로 얘가 1, 얘가 0.78로 더 가볍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이오딘을 넣어 볼게요. 아이오딘은 정말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아이오딘 지금 넣었죠? 가라앉았죠? 얘를 섞어 볼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죠? 어디에 아이오딘은 어디에 녹아 들어갔나요? 어디가 색이 변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걸 약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봅시다. 어디가 색이 변했나요? 위에 있는 층이 색깔이 변했죠. 그죠? 위에 있는 색깔이 변했고 아이오딘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층만 녹고 밑에 있는 층은 녹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니까 무극성 용매인 사이클로헥세인에 녹고 극성 용매인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염화구리를 또 넣어 볼게요. 이 정도 넣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너무 색깔이 예쁘죠? 염화구리가 녹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섞어 볼게요. 너무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완전한 층분리가 일어나죠. 위에는 무슨 색? 분홍색. 밑에는 파란색, 청색. 염화구리 이온의 색깔, 아이오딘이 무극성 용매에 녹았을 때 색깔.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결국 섞이지 않고 이렇게 층이 분리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구리는 극성 용매에 녹고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은 무극성 용매에 녹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용해성 확인했죠? 제가 여기 보면 물의 비중이 1이라고 했고 사이클로헥세인의 비중이 0.7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을 때 물이 더 많고 사이클로헥세인이 적은, 즉 여기가 물, 사이클로헥세인, 그리고 물은 극성 물질이고 사이클로헥세인은 무극성이라 서로 섞이지 않고 두 층으로 나뉘게 된다. 그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섞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염화구리를 넣었을 때 어느 색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했나요? 여기가 파란색으로 변했죠. 아래층만 파란색으로 변했죠. 섞었어도. 그리고 CuCl2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는 밑에 파란 건 그대로고 위에 층이 뭘로 바뀌었어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염화구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아이오딘은 무극성 물질이며 물에는
물에는 누가 녹았어요? 염화구리가 녹고 사이클로헥세인에는 아이오딘이 녹는다. 즉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녹는다. 이온 결합 물질로 우리가 실험했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내야 되죠. 물론 극성 분자도 극성 용매에 녹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실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녹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물의 비중이 더 높아서 물이 아래에 있는 거고 사이클로헥세인이 비중이 더 낮아서 위에 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거예요. 즉 여기는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며, 자 우리 용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녹이는 물질이 용질, 여기 녹여지는 물질이 용매, 이 둘에 합쳐지면 우리가 이걸 용액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걸 용해시킨다는 용어를 쓰죠. 용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극성 용매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럼 물질의 용해성 실험 우리가 확인했던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여기 무색, 근데 색깔이 구분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오딘 분자를 넣어 봤더니 위에 층만 보라색으로 바뀌더라. 아이오딘 고체죠. 이 고체 상태가 보라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가 A가 무극성 용매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무극성 용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극성 용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아이오딘이 무극성 분자니까. 우리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은 무극성 용매예요. 여기에 우리 사염화탄소 분자도 만들어 봤죠?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는 염소 원자가 4개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에 염소 원자가 4개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무극성 용매예요. 다만 밀도 차이가 있어요. 밀도는 사염화탄소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 얘는 0.78 정도 되고, 그리고 물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염화탄소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사염화탄소를 문제가 나오면 사염화탄소와 물을 넣었을 때 오히려 사염화탄소가 아래로 내려가고 물이 위에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오딘을 녹이면 오히려 아래쪽이 보라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아두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끓는 점으로 넘어가면, 끓는 점은 우리 녹는 점, 끓는 점 얘기했을 때 금속 결합하는 물질은 녹는 점 높았죠? 이온 결합하는 물질도 녹는 점이 높았어요. 왜?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즉 전하를 띨수록 그 입자 사이를 끊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는 점과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둘 다 높아요. 근데 이온 결합, 금속 결합 물질이 아닌 이제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 있었는데, 공유 결정은 녹는 점이 높았죠. 얘는 녹는 점이 낮았죠. 근데 이 분자 결정 중에서도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무극성 분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극성 분자는 전하를 띄어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면 얘가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무극성, 무극성 분자끼리의 인력과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의 인력, 둘 중에 뭐가 더 셀까요? 인력이 더 강한 건 크고 약하겠죠.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고 얘는 보일링 포인트가 더 낮은 거예요. 물론 분자량이 비슷할 때 말하는 거예요. 분자량이 차이가 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또 인력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무극성보다는 극성 분자가 인력이 더 세서 끓는 점이 더 높다. 즉, 두 입자를 끊어내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성 물질은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물질에 비해 끓는 점이 높다. 극성 물질은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인력이 존재하므로 인력이 무극성 분자에 비해 더 크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12, 16, 분자량 16이죠? 얘는 17. 그냥 원자량 동위원소 고려하지 않고 분자량을 따졌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비슷하죠? 분자량 16, 17. 근데 얘는 무극성 분자고 얘는 극성 분자잖아요.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럼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더 높죠. 확인. 그 다음에 얘도 분자량 32, 얘가 36.5인가요? 비슷한 편이죠? 그러면 얘 무극성 분자, 얘 극성 분자. 분자량 비슷할 때 얘가 더 높아요. 확인. 즉 분자량이 비슷할 때 무극성 물질에 비해 극성 물질이 끓는 점이 더 높다. 확인. 그 다음에 정기적 성질.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정기정 안에서 보면 원래 이렇게 무극성 분자들은 무작위로 배열될 거예요. 그러나 정기장 안에서 극성 분자는 델타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이 플러스 극 쪽을 향해야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다 마이너스 쪽으로, 초록색은 다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극성 분자는 쌍극자를 가지므로 전기장에서 기체 상태일 때 보통 실험을 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전기장의 플러스 쪽으로, 양전하를, 얘는 델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양전하를 띠는 부분은 전기장의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도록 배열되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 얘가 극성 분자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전체에서의 반응. 플러스 대전체나 마이너스 대전체를 물에 가까이 되면 물은 대전체에 끌리죠. 왜죠? 물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은 대전체, 우리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 중학교 때도 해봤어요. 풍선을 털에 문질러요. 문지르면 풍선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털 조각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죠. 그러면 이 물을 가져다 댔을 때 이 물줄기를 아주 얇게 흘려줘야 돼요. 흘려줬을 때 물줄기는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만 우리 이제 물 분자 알잖아요. 물 분자는 OHH로 구분형이고 결합각 104.5도에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인 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전기장에서도 델타 플러스를 띄는 게 마이너스 극을 향해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띄는 수소 원자 쪽이 이 풍선 쪽으로 배열될 거예요. 보이죠? 근데 털 조각을 갖다 대면 오히려 산소 쪽이 가까워지겠죠. 물줄기가 다가오는 건 똑같아요. 물줄기가 멀어지지 않아요. 다가오지만 물의 배양이 좀 다를 뿐인 거죠. 다가오는 건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부교재를 풀어오세요. 부교재 우리 몇 쪽이냐면, 푸세요. 그냥 계속 문제를 푸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제가 정답을 금요일날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드릴게요. 86쪽 풉니다. 86쪽을 풀고 제가 이것도 업로드 시켜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